자, 100페이지고요. 100페이지. 배설은 이번 주 같은데 우리가 배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있어요? 편안하게 얘기해. 내 입에서 이런 단어가 나갈 수 없어 이러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있던데 한 글자인데 역시 얘기 안 하는군요. 배설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똥이요. 똥.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생각이 있는 애들은 오줌이요. 그치? 그 다음에 좀 더 생각이 있고 깊이 있게 공부했던 아이들은 땀이요. 땀으로도 배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똥, 오줌, 땀까지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그치? 그 외에 또 배설하는 거 뭐 있나요? 침? 누구는 가래요 그러더라? 가래가 배설하는 건가요? 배설의 정의가 뭐냐면 이 중에서 배설인 것과 배설이 아닌 것이 있어요. 뭐가 배설이 아니냐면 똥은 배설이 아니에요. 똥은 배설이 아니라 배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배설 맞아요. 배설과 배출을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배설과 배출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자, 배설과 배출을 구분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 내 몸의 안과 몸의 밖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몸 안과 몸 밖에 대한 개념. 선생님의 몸을, 여러분들의 몸을 굉장히 단순화시켜 볼 거예요. 놀랄 겁니다. 잘 보세요. 끝. 몸이에요. 여기가 1입니다. 여기 뭐겠어요? 항문이죠, 항문. 저 항문으로 단순화시킨 거예요. 자, 입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죠. 그지? 음식물을 먹으면, 이따가는 음식물을 먹으면 잘게 쪼개지죠. 잘게 쪼개지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과정, 부수는 과정. 두 글자. 소화. 이런. 소화가 일어납니다. 입에서 잘게 쪼개고, 위에서 잘게 쪼개서 점점 아주 작은 이런 거까지 쪼개지죠. 그치? 이게 소화 과정이잖아. 왜 소화시켜? 뭐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작게 만든 거예요. 작게 만들지 않으면 소장에서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화와 흡수라고 같이 배웠잖아. 얘를 그러면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 어디로? 몸 안으로. 여기가 몸 안이에요. 몸 안. 몸 안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여기도 몸 안이겠죠? 몸 안으로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흡수되지 않은 것들은 아직 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치? 그럼 내가 먹은 음식물들 먹었어. 꿀꺽 삼켰어. 위에 머물러 있네? 이 음식물은 지금 몸 안으로 들어간 거야? 아니면 아직 몸 밖에 있는 거야? 아직 몸 밖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위에 음식물이 있죠? 하지만 얘는 아직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녀석들이에요. 그치? 이게 몸 밖의 개념이고 몸 안의 개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배설은 뭐냐면 몸 안으로 들어갔던 영양소들이 각 세포마다 그 영양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영양소를 막 태워가지고. 그러려면 호흡 때 배웠던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산소가 영양소랑 결합해서 막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에너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물질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 바로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에너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노폐물이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노폐물들이. 그럼 몸 안에서 막 노폐물들이 세포 속에 쌓이면 이 노폐물을 다시 내보내야겠죠. 그치? 그래서 이 노폐물들을 어디서 걸러줘? 몸에 있는 신장이라는 곳에서 걸러줘서 오줌의 형태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게 배설이에요. 그럼 배설은 뭐냐? 배설이란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흡수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들이 찌꺼기가 나옵니다.
얘는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배설이 아니죠. 배설의 정의에 어긋나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 그냥 너는 배출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배출과 배설의 차이점이에요. 배출은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던 녀석입니다. 똥. 그지? 하지만 몸 안에 들어갔던 노폐물이 걸러져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오줌이에요. 그리고 땀도 아주 약간의 오줌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줌을 받아서 먹진 않죠. 먹어보자. 그렇죠? 근데 땀은 가끔씩 막 운동하다가 입으로 흘러 들어가면 짜 그래서 먹잖아요. 그지? 하지만 그게 오줌의 성분이 약간 있다는 생각은 못하죠. 하지만 약간의 오줌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땀에. 그럼 오줌의 성분이라는 건 노폐물들이 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노폐물들을 빼기 위해서 찜질방 같은 데 가면 피부가 더 좋아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폐물들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좀 운동을 해주는 게 훨씬 피부나 이런 데 건강에 되게 좋아요. 배설을 시켜주는 거니까. 피부 세포들에 있는 그 배설물들을 배설시켜주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몸 안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들을 이런 배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노폐물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볼게요. 어떤 노폐물들이 만들어지는지. 자, 그러면 노폐물을 만들려면 먼저 영양소가 산소랑 결합돼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볼게요. 이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앞에서 배웠던 건데 영양소가 에너지를 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이거 숨 쉬는 것만 호흡이 아니었죠? 그지? 그 숨을 통해서 공급받은 산소를 얘한테 넣어줍니다.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숨 쉬는 이유도 바로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고요. 에너지가 왜 필요해요? 세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꼭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죽어요. 선생님도 에너지가 없으면 말도 못하겠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로 접근해 볼게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 에너지가 나오는 영양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영양소를 탄수화물, 지방도 쓸게요. 지방, 단백질. 요 세 가지만이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낼 수 없는 건 뭐 있어요? 3가지 또 있죠.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영양소. 우리 배웠어요. 시험도 봤어요. 무기, 염류, 비타민, 물. 정답. 머리 합치니까 되네요. 세 가지는 에너지를 낼 수 없어요. 에너지를 낼 수 없는 그 녀석들은 노폐물을 만들지도 않겠네요. 그쵸? 객관식 문제로 비타민이 분해되어서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이 생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만 노폐물이 되는 거예요. 노폐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3개의 영양소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주영양소 또는 3대 영양소라고 하죠. 3대 영양소. 탄수화물이 호흡을 통해 공급된 산소하고 결합됩니다. 얘도 산소하고 결합돼요. 얘도 산소하고 결합됩니다. 산소하고 결합돼서 결국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에너지만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얘네들의 구성 성분이 CHO였던 거 기억납니까? 얘도 CHO였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겁나 먹어도 지방으로 똑같으니까 변환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분자를 이루는 원소들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단백질만큼은 CHO뿐만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왜? 근육 우락부락해서 촌스럽다는 걸 외우는 방법이었어요. N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특별한 노폐물이 만들어져요. 특별한 노폐물이. 자, 먼저 그러면 C하고 HO가 에너지를 내고서 CHO를 가지고 남는 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노폐물이 뭐냐? 첫 번째 노폐물이 바로 CO2예요. C하고 O가 만나면 CO2 만들어지겠죠? 이름이 뭐예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 H2O가 만들어집니다. H랑 O가 만나서. 이거 뭐예요? 물이죠? 물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노폐물이에요? 필요 없는. 내가 원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노폐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해됩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녀석은 대사수라고 부르고요. 얘는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일부 재활용을 하게 돼요. 우리 몸에서 필요하면 재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CO2는 재활용할 필요 없죠. 내보냅니다. 광합성 것도 아니고 내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도 딱 똑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CHO가 있으니까 똑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N 때문에 N하고 H랑 쿵쿵 짝해갖고 뭘 만든다? NH3라고 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요 녀석이 바로 문제예요. 요 녀석은 굉장히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너무 많이, 고기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독성 때문에 빨리 죽는다고 해요. 이 독성을 제대로 걸러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독을 걸러주는데 이 독의 이름이 뭐냐? 암모니아예요. 선생님이 암기법으로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농협에는 3개의 암몬이 있어. 이렇게 아니었나요? 기억나죠? 혹시? 암모니아 몇 개? 3개 암모니아. 그죠? 농협에 3개의 암모니 있어. 암모니아라고 했어요. 암모니아라는 것은 약간 염기성이에요. 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우리 몸, 선생님 몸은 액성이 뭐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중성이어야 해요. 선생님 산성이면 안 됩니다. 염기성이어도 안 돼요. 중성을 띠고 있어요. 7.2에서 7.6 정도의 중성을 띠고 있어야 돼. 그 범위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사람은. 얘가 염기성을 띠니까 얘가 계속 체내에 축적되면 내 몸이 염기성으로 바뀌겠죠. 죽어요. 독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독이 약한 물질로 바꿔줘야 돼요. 너 너무 독성이 강해. 독이 약한 물질로 바꿔. 독이 약한 물질의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오줌 속에 들어가 있는 요소라는 성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얘는 독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독성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줌통에 빠지면 오줌도 그런다고 해요.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줌. 물론 이 오줌 속에는 요소만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암모니아도 있긴 한데 요소가 독이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성이 강한 물질에서 독성이 약한 물질로 아주 약간 해독작용을 해야 돼요. 해독작용.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응? 그래서 차들이가 선전하는 간 때문이라서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줘요. 다시 고등학교 올라가면 간에서 어떤 방법으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지 그 회로에 대해서 배웁니다. 회로에 대해서. 회로가 오르니틴 회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회로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게요. 그래서 간에서 이걸 만드는 걸 정도가 알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정리해볼게요. 노폐물로 만들어지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우리가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노폐물로 첫 번째 노폐물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다 만들어지죠. 두 번째 물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치? 이산화탄소와 물이 다 만들어지고 특별히 또 뭐가 만들어져? 요소라고 하는 요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죠. 세 가지 정리해볼게요. 노폐물 첫 번째 이산화탄소, 두 번째 물, 세 번째 요소. 이 세 가지 노폐물을 이전에는 어떻게 배출시킬까? 어떻게 배설할까? 밖으로 어떻게 내보낼까? 어떤 방법? 그걸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통해서 접근합시다. 자, 보세요. 먼저 CO2는 어떻게 밖으로 나갈까요? 입을 통해서, 즉 날숨을 통해서 나갑니다. 날숨을 통해서. 맞아요. 날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갑니까? 오줌에 섞여 나갈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내 오줌에 이산화탄소도 나가. 헐, 그렇죠? 내 땀에 이산화탄소 나가. 이럴 수 없죠. 이제 말도 안 됩니다. 날숨을 통해서만 이산화탄소 나갑니다. 그럼 물은요? 물은 다재다능합니다. 그죠? 오줌을 통해서도 물이 나갈 수 있죠. 땀을 통해서도 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뭘 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
이거 생각하기 좀 힘든데 날숨이에요. 한 번 들으면 그럽니다. 봐요.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 가고 거울에다가 봅니다. 김소리죠. 내 입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야? 수증기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증기가 뭐예요, 결국? 물이에요. 물이 날숨의 형태로 밖으로 배설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배설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물들이 날숨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요소라는 이 녀석은 어떻게 나가고 있을까? 밖으로. 아까 얘기했죠. 오줌과 일부 땀을 통해서도 요소가 나갑니다. 오줌이 100% 진한 오줌이라면 땀은 약 10%. 그래서 우리가 땀 10방울을 먹으면 약 100% 되나? 아무튼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배설을 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좀 정리하고 배설 기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잠깐만요.